네, 작년에 이제 코비드-19라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좀 뒤숭숭했었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용해진다 싶더니 다시 또 코로나에 대한 이런 심각성이 좀 격상이 되면서 앞으로는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없는 환경에서 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책일 수도 있고 혹시나 안 읽어보셨다라고 하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래 예측 전문가들의 말대로 전문가와 수요자가 1대1로 직거래하는 시장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상으로 들어온 미래의 직업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직업의 종류, 직업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 코로나 이후 내 꿈의 실질적인 모양이 새로 잡힐 거라는 내용을 담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킨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뉴스킨을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라서 뉴스킨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작년 올해 동안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뉴스킨이라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제 세미나를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현재 42살이고 직장 생활을 14년 했습니다. 14년을 했었고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직장이라는 거는 평생 직업이다라는 거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투잡, 쓰리잡에 대한 개념이 없고 내가 직업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요즘은 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직업의 미래가 될 것이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게 여러분들께 아주 깊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위한 일을 찾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이 아마 기회를 찾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이 시간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 세미나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스토리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올해 42살이고 결혼한 지 이제 12년 차, 이제 13년, 좀 있으면 13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15개월 된 딸아이가 있고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강남 바닥에서 태어나서 강남 바닥에서 쭉 자랐었고 사진에서 보시는 이 뷰가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다녔던 고등학교의 전경이에요. 중학교 2학년 1995년도에 제가 유학을 처음 떠났고 2004년까지 제가 9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와는 달리 이렇게 넓은 땅에서 이 녹지와 나무가 가득한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클래식한 건물들이 어우러진 캠퍼스에서 저는 학교 생활을 했었고 부족함 없었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학비가 됐든 용돈이 됐든 뭐 비용적으로 저한테 아주 많은 지원을 해주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부족함 없는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한국에 있었던 제 친구와는 달리 저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 가서 이 넓은 땅에서 미국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다양한 유학생들, 한국에서 왔던 유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과 좀 다양한 문화들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주입식 환경 속에서 떠나서 좀 폭넓은 생활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공부도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인생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좀 돌아볼 수 있는
나 신무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해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종합예술대에서 저는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경영학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디자인이 너무 좋았고 디자인에 소질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미국을 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디자인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을 택해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일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아주 올바르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04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경제적인 아픔이 좀 생기죠.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게 돼요.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이슈로 회사가 힘들게 되고 결국엔 회사를 접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던 가정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저에게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온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뭔가를 서포트를 해주시겠지, 또 대학원을 갈 계획이 있었고, 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집 한 채는 마련을 해주시겠지, 그럼 나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때 이후부터는 나라는 사람은 결국 혼자 홀러서기로 내 삶을 개척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제대 후에 바로 말년휴가 때 나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제가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고 제 전공을 살려서 제가 제 전공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사들로 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부터 저는 자부심이 넘쳤고 열정 가득했고 우리 집이 잘 살았다 어려졌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일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구도 있었고 또 승부욕도 강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회사부터 제 회사처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늘 CEO 마인드로 일을 해라.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너를 쫓아올 수 있게끔 네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면 결국엔 넌 성공할 거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회사처럼 제 회사처럼 일을 했었고 이 회사에서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업계에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IBM이라는 외국계 글로벌 회사에서 저라는 사람을 또 스카우트를 해가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3대 부동산 회사 중에 또 한 회사에서 제가 업계에서 가장 젊은 이사의 타이틀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이라는 거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빨리 진급하고 빨리 연봉 올려서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풍요로운 삶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저 이 책을 읽게 돼요. 부의 초월차선이란 책이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수도 있고 안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직장생활 10년 차 때 처음으로 펴봤었고 이 내용이 나오게 돼요. 말단 직원에서 CEO가 되기까지 평균 40년이 걸린다. 당신이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나 올 수 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은 당신이 73세에 치매 노인이 돼서 냄새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때 제가 직장생활 10년 차였고 IBM에서 이제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나름 제 이름이 업계에서도 알려져 있고 IBM이라는 기업에서도 신무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알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페이스대로 직장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나의 50이 좀 넘어서 외국계 기업에 뭐 작은 외국계 기업이라도 대표이사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한국 지사장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게 되니까 CEO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럼 제가 이때 직장생활 10년 차였고 나이가 35이었는데 이때부터 30년이 더 걸린다라고 하면 저 65세가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저의 좋은 스펙과 저의 열정과 업계에서 제가 갖고 있는 좋은 평판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좀 앞당긴다 그래도 25년이 앞당긴다 그래도 저는 60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현타가 오기 시작을 했었고 희한하게 이걸 느끼게 돼요.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는데 삶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봤었던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가 이제 미국에서 상위 5%에 있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였어요. 이제 사립학교고 굉장히 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의 자식들이 오는 학교였는데 어, 이 친구들의 부모님의 삶을 저는 처음 보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돈을 많이 버셨지만 제가 유학을 간 당시에 아버지는 미국에 함께 오시질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바쁘셨고 늘 회사를 지키고 계셔야 됐고 출장으로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제 룸메이트,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첫 번째 룸메이트 미국 친구인데 이 친구의 부모님은 학교가 이제 9월 학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를 학교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고 해서 입학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학교 옆에 있는 아주 럭셔리하고 클래식한 호텔에서 묵어 가시면서 제 룸메이트가 학교에 적응하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시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가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시간이 없으셨고 이 친구의 부모님은 같은 성공하신 분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10일 이상의 시간을 내시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지? 내가 만약에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성공이라는 걸 하면 나도 이런 부모님의 모습처럼 우리 자식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의 내용대로 제가 지금 이 당시에 제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현타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저는 뉴스킨을 알게 돼요.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고 나름 워커홀릭처럼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 몸을 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성인 아토피라는 질병을 걸리게 되는데 그때 제가 업계에서 알았던 친한 동생으로부터 뉴스킨 제품 하나를 전달받게 돼요. 그러면서 뉴스킨 제품을 전달을 받게 되면서 저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해 주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차재 사장님을 전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스킨과 첫 만남이 시작이 되었었고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15년도 4월 마지막 주였는데 선능의 제품을 전달을 받으러 왔다가 저는 이분의 세미나를 듣게 됩니다. 이영건 박사님이라고요. 오늘 이분의 성함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이영건이라고 쳐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프로필이 나올 텐데 이분께서 지금은 고인이세요. 박사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강의를 제가 운이 좋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그날 해주셨던 내용이 한국 경제에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의 집중을 받을 비즈니스 모델인가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세미나였는데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다른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전 이 내용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물통으로 물을 나르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건립해라.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그 당시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좀 거리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3학년에서 이제 4학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실내 건축이었고 4학년 이제 졸업하는 이제 졸업 학기 때 졸업 작품을 준비를 해야 돼서 조금 여유로운 4학년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3학년이 끝나고 방학 때 한국을 안 나가고 옆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그 당시에 가장 쉽고 가장 짧고 학점을 제일 많이 주는 수업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수업이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읽고 스토리텔링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자기와 몸과 시간을 써서 물덩이에 물을 날라서 시간당 자기 몸을 써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는 돈을 못 벌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데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떼부자가 된다라는 그 스토리가 제가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구조가 이 파이프라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 귀에 딱 정확하게 들렸었고 호기심이 생기면서 뉴스킨과의 깊은 그런 만남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퇴근을 하고 와이프와 함께 103호라는
큰 강의장에서 8시에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던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건물 임대 수익과 같은 지속적인 수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늘 자유를 원했었고 지금 나름 잘 나가는 직장인이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엔 나한테 자유가 없는데, 나한테 자유가 있으려면은 소득적인 자유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의 소득 형태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면 건물 임대 수익 같은 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나도 크게 생겼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알아보면서 현재 이 사업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뉴스킨 회사라는 건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네,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하나도 넣지 않았다라는 이 철학으로 37년 그 이상을 지켜온 회사입니다. 이 철학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 진짜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이 신뢰를 지켜온 기업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이 기업은 이 철학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 세미나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마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근데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한 채널에서 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은요, 3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포브스라는 경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현재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니고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년 그 이상 동안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국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보다도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던앤브래스트리트나 포브스나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이런 글로벌한 신용 경제 기관들에 들어가셔서 이 채널들에 들어가셔서 이 회사를 알아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는 절대 알아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기관에서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아마 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보상 구조, 그리고 업무 형태를 제공한다 그래서 포브스지에서 1년 반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디펜던트 워커, 어느 한 직장에 내 삶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뉴스킨에서 주는 보상 구조로 인해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주는 이 보상 구조가 엄청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주 뒤숭숭할 때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주가가 오르게 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로 맞이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 결산한 수입 화장품 관련 경영 실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뉴스킨 코리아라는 기업이 당당하게 1등 위치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플러스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을 보시면 53.6%의 증감률을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위기 속에서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과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42살이고요. 앞으로 저는 한 8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 이제 15개월 된 저희 딸아이는 140살까지 살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100세 그 이상까지 아마 사실 겁니다. 자, 장수시대. 우리가 장수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젊음, 이런 안티에이징, 혹은 요즘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바이오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곱게 늙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늙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안티에이징 시장의 규모를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도체, 가전제품 아주 중요하죠.
지금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는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서는 333조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는 그거의 3배 정도의 성장을 일으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이 안티에이징 시장 속에서 어떠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 에이질락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사이언스 브랜드예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브랜드인데 이 과학기술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 말 그대로 노화된 유전자 세포의 92%를 젊은 유전자 세포로 복원시킨다고 합니다. 그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유전자 세포 히트맵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젊은 사람의 히트맵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나이 든 사람의 노화된 히트맵이에요. 정반대로 나와 있죠. 근데 시간이 그 에이질락을 투여를 했을 때, 에이질락 과학 기술을 투여를 했을 때 92% 정도의 세포들이 다시 젊은 세포로 복원이 됐다라는 증명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뉴스킨에서 이 에이질락 기술을 발명을 했고요. 이 에이질락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엄청난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미스파도 있고요. 에이질락미도 있고 갈바닉도 있고 얼마 전에 출시된 또 부스트라는 제품도 있고 또 저희가 겉으로만 아웃사이드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드로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에이질락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파마넥스 제품, 네, 제약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또 티알라인티라는 제품, 알스큐어드라는 제품, 유스스펜이라는 제품 이 에이질락이라는 성분들, 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쓰면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더욱더 젊게 건강하게 갖고 나가면서 앞으로의 장수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이 뉴스킨이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들이 일반적인 사람뿐만들이 아니고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셀럽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브래드 핏도 있고 안젤리나 졸리도 있고 제니퍼 로페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바닉 제품, 루미스파 제품 이 모든 것들을 애용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던 부스트, 네, 단 1분 만에 주름을 펴줄 수도 있고 내 얼굴을 리프팅 시켜줄 수도 있고 순간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얼굴이 화이트닝이 될 수 있는 아주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뉴트리센셜즈 라인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이오 어댑티브라고 보이시죠?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인간이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화장품이 만들어진 기능에 인간의 피부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 사람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AI로 수분을 땡길 수도 있고 수분을 쳐낼 수도 있고 그 사람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이 크림, 수분 크림 하나가 심장을 가지고 뇌를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또 작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자, 올 하반기면 출시될 이 에이질락 메타라는 게 아마 전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할 겁니다. 에이질락이라는 노화 차단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모든 것들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데 이 제품이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아마 불러일으킬 걸로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한테 이 제품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가 너무 심했었고요. 뉴스킨을 만났을 때 모습이 왼쪽 사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피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 어플 사용하지도 않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이 현재 제 모습입니다. 네, 저는 나이가 42살이지만 에이실락 제품을 지속적으로 먹고 바르면서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를 케어를 하고 있고 더욱더 젊어지고 있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는 삶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찍은 바디 프로필입니다. 네, 제 와이프와 제가 찍은 것이고요.
나름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했었고 이렇게 나름 체지방이 적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또 컨디션이 무너지면서 또 배도 살짝 나오게 되고 살이 처지는 또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또 여기서 나오는 TR90라는 제품으로 제 몸을 다시 원상태로 또 복귀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제 와이프도 작년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살이 27kg가 쪘었거든요. TR90라는 제품을 먹게 되면서 또 27%가 그 몸무게 27kg가 또 감량이 되면서 원래의 몸으로 오히려 더 출산하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바뀐 것을 사진으로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에 의거하면은 약 80%의 재구매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뉴스킨 제품 말고도 좋은 제품들이 많죠, 이 세상에. 하지만 왜 뉴스킨 제품을 한번 썼던 사람들의 80%가 재구매를 하는지, 결국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아시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통 구조입니다. 유통 구조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반적인 유통은 생산자가 10,000원에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써서 주요 TV 채널에 사람들이 가장 TV를 많이 키는 시간에 광고를 내보내죠. 그래서 제품을 광고를 해서 총판 도매 소매라는 중간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10만 원의 제품을 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9만 원이라는 차액이 결국엔 이 광고비와 총판 도매 소매라는 중간 유통 구조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네. 이 9만 원이라는 돈이 이 생산자가 쓴 돈도 아니었고요. 생산자는 10,000원의 제품을 생산을 하겠지만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해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약간 변화된 유통 구조가 이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같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이런 직거래 형태였죠. 그래서 같은 10,000원에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 9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약 10,000원 절감된 비용으로. 근데 이때도 광고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광고를 해야지만 어떤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그걸 세상에 알릴 수가 있고, 광고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그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또 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라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이런 4차 산업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서 또 SNS라는 또 아주 좋은 채널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면서 만들어진 신유통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광고가 없습니다. 네,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 유통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판 도매 소매도 없고요.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수 있는 완벽한 직거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광고 비용과 유통 비용이 완벽하게 다이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이어트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생산 원가에 투입을 시킵니다. 생산 원가에 투입을 시키면 기존에 10,000원에 생산이 됐던 제품을 4만 원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의 생산가 대비 사람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8만 원의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소비자는 품질 좋은 제품을 아주 좋은 금액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 제품을 쓴 소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고 이 제품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입소문 한번 내보세요. 우리가 TV나 이런 걸로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제품을 써보고 이거에 대한 광고를 해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제품들이 팔려 나가기 시작을 하면,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세이브된, 절감된 이 광고와 유통비를 캐시백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1935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현재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100% 활용,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 두 가지 유통은요, 기업이 주도하는 유통입니다. 소비자는 이득이 없어요. 네, 기업이 결국에는 주도를 하는 유통이지만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유통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유통 구조에서 나오는 우리와 같은 소비자를요,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소비는 물론 제품 생산과 유통에도 직접 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누군가에게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네, 많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도대체 뭐냐? 네, 여러분들이 아는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아마존, 쿠팡 같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쓰는 이 어플입니다. 이 어플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이에요. 네, 에어비앤비는요, 숙박업 관련된 플랫폼이에요. 근데 숙박 시설물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에어비앤비가 하는 역할은 전 세계적으로 이 숙박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일정 지역에 어느 한 호텔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금액대에 맞는 그 시간대에 맞는 호텔들을 제안을 합니다. 광고를 시키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숙박시설의 주인이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연결된 거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배달의 민족이 직접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죠. 여러분들 집 주변에, 회사 주변에 있는 맛집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맛집을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플랫폼은요, 공통적으로 제품도 없어요. 창고도 없고 매장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온라인에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는 거 하고 있는 거 하나인 것뿐이죠. 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해가 됐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크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읽었던 게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서 이 표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 수만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요. 그 업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구조가 딱 4가지로밖에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나만의 사업을 한들, 결국 이 4가지의 수입 구조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4가지 중에서도 크게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왼쪽,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 종에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는 거를 A사분면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사업가 투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B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 A사분면에는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5%의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과 몸을 씁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 투자가들은요, 전 세계 5%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95%의 돈을 쥐었다 놨다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시간, 몸을 써서 수입을 얻는 방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산이라는 거 혹은 시스템이라는 거,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나가도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일로부터 떨어져 있더라도 나한테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거나 혹은 내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시간과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유도 없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끊기고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면 결국에 내 시간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구조가 왼쪽 구조인 겁니다. 오른쪽 구조는요,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 여러분들은 저 어느 위치에 있으신가요? 저는 철저하게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었고 전문 직종이었지만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었지만 결국엔 내 스스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자영업 혹은 전문 직종과 같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저의 능력과 제 스킬과 제가 가진 노하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평생 자유라는 건 없는 업종에서 저는 일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것들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었고, 이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저자가 이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거나 여러분들에게 월 몇 천만 원씩 지속적인 수입, 지속적인 월세를 줄 수 없는 자산, 부동산 같은 자산 혹은 이런 자산의 형태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라는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과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뭘로 만드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산, 그리고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작은 상가 건물 말고요. 큰 건물. 여의도나 을지로나 광화문 일대에 있는 20층 이상의 아주 큰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월세가 들어올 거예요. 혹은 해리포터 책 한번 써보세요. 네, 해리포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려나가죠. 이 책이. 영화도 나오고. 이 책을 쓴 저자 조앤 롤링은 연 3천억 그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글 쓰는 이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해서 소설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맥도날드. 이 제가 말씀드린 맥도날드는요. 선능점이나 압구정점이나 이 대리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가맹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맥도날드 본사와 같은 이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음원 사이트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내가 음원 사이트에 내가 엄청나게 좋은 히트곡을 하나 써서 이 사이트에 등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 네 가지 중에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노하우는 있었지만 건물을 살 돈은 없었어요. 책을 쓸 수도 없었고요.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을 만들 수도 없었고 노래를 쓸 스킬도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자산 형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듣다 보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뉴스킨으로 들어온 수입,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온 수입이 프랜차이즈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랫폼 형태를 프랜차이즈화 시킨 겁니다. 이 플랫폼의 구조를 프랜차이즈화 시킨다라는 거죠. 아주 매력적이지가 않나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광고, 이 연결과 광고가 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맥도날드처럼 프랜차이즈를 시킨다. 온라인 플랫폼 매장을 프랜차이즈 시스템화 시키다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고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광이 나는 이유가 전 뉴스킨 매니아 소비자이면서 뉴스킨의 플랫폼입니다. 집에서 많이 쓰는 이 뉴스킨 제품들을 통해서 제 건강이 좋아졌고 제 외모가 더욱더 젊어졌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매일같이 쓰는 제품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뉴스킨 제품을 추천을 하거나 뉴스킨을 연결시켜 줍니다.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좀 더 젊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뉴스킨의 회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 준 사람이 뉴스킨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을 했을 때 저는 그 사람과 뉴스킨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감사의 의미로 뉴스킨으로부터 연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거는 저와 같은 이 플랫폼, 저와 같은 이 연결 플랫폼을 저는 프랜차이즈화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전달을 시켜서 프랜차이즈를 시켰을 때 저로부터 6단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요, 본사는 하나고요. 그 본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직접적으로 프랜차이즈화 시킨 가맹점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본사가 될 수도 있고 나로부터 누군가가 프랜차이즈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또한 나로부터의 프랜차이즈지만 그 사람도 본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원리가 나로부터 6단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요. 투자금이 없습니다. 왜? 매장이 없기 때문에. 점포가 없죠. 직원이 없습니다. 제가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과 젊은 외모, 제품을 지속적으로 먹고 바름으로써 제가 지속적으로 젊어지고 건강해지면 되는 거. 재고를 쌓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킨은 나를 대신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뉴스킨이 나 대신에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구조가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워런 버핏도 있고 이영건 박사님, 도널드 트럼프, 로버트 키요사키, 빌 게이츠, 빌 클린턴 이런 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시간, 몸, 돈, 인생을 바쳐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생겼을 때 그 시스템을 직접 만들려고 하거나 당신의 온 돈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재산을 투자를 해서 혹은 투자를 받아서 이 시스템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이미 검증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똑똑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라는 게 이 성공자들이 이 위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제 스스로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었고요. 시스템을 만들 능력도 없었고 수십억을 들일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이미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고 올바른 제품, 올바른 수입 구조, 그 탄탄한 기업이라고 하면 why not? 라는 질문이 저한테 생겼던 거죠.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1부터 100까지 나와 있는 숫자표 같죠? 숫자표이지만 그냥 인생을 숫자로 그려놓은 하나의 나이표입니다. 이 나이표를 보시면 전 한 살에 태어나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살까지의 제 인생을 좀 그려봤어요. 저는 27살까지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셨고 그 당시에 저한테 알려주셨던 게 좋은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잘 받아서 졸업 잘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27살까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에 맞춰서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인가를 하게 됐고 열심히 살아서 36살까지 많은 도전을 해가면서 살았는데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제 스스로를 발견을 하게 돼요. 미국 생활을 하면서 봤었던 그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제 룸메이트 부모님과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수입도 늘어나고 직급도 올라가고 제 명함에는 힘이 실리지만 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졌었고 이때 우연치 않게 저는 뉴스킨을 만나게 돼요. 제가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을 때 주변에서 손깍지를 했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와서 대기업에서 팀장, 부서장 그 이상까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근데 저는 원하는 삶이 있었고 제가 꿈꾸는 삶이 있었고 제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을 때 그것들을 이룰 수 없는 제 현실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희한하게도 이 뉴스킨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의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로 이뤄낸 그런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그분들의 또 다른 삶을 살고 나가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또 다른 선택이랑 걸 하게 됐었고 지금 제가 42살이 됐습니다. 약 5년이란 시간이 만 5년이 흘렀어요. 이때 36살 때 저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은요. 지금도 남들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회사 탓하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42살이란 이 시점에 저 신무한이라는 사람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저로부터의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해나감으로써 제가 일로부터 떨어져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 그 수입이 엄청난 큰 수입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시간에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내가 그 시간에 좀 더 사업에 집중을 해서 내가 시스템을 더 키울 수 있는 나의 파이프라인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요. 언제 선택이신 줄 아십니까? 5년 전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순간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그 무엇이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선택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저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저희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선택으로 47살이 됐을 때 저는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 신무한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 저런 건 나는 못해라고 나 스스로에게 그냥 나 스스로를 저 끝으로 몰아내는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5년 뒤에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K 반등이라고 하죠. 저는 97년도 IMF도 겪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겪었고요. 그리고 현재 2020년 코로나, 2021년 네, 이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가 매 10년, 12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7월 8일 네, 오늘로부터 약 10년 뒤면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오겠죠. 이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까요? 실패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 또한 선택이라는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K 반등이라는 이 지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충격으로 경기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지금이 뭔가 반등이 되는 시점이라고 해요. 근데 반등이 될 때 모든 산업군이 반등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선을 타는 산업군들이 있고요. 하락선을 그리는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네. 자산시장, 부익부, 언택트, 대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플랫폼,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이런 게임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산업군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대면을 해야 된다거나 영세 상점을 운영한다거나 영세 식당, 숙박, 접객, 경기에 민감한 어떤 작은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 하락세를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현재 뉴스킨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군들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뉴스킨은요, 나만의 자산 시장을 구축하는 겁니다. 왜? 시스템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언택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컨택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컨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의 플랫폼을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네, 안티에이징, 네, 항노화, 네, 그 이상 것들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하고 있는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는 이 업사이드를 그리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좀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이 표가 나왔습니다. 경제4사분.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아까 제가 저를 빗대어서 이 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고 나름 제 이름이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지금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한 회사에 그래도 전문 경영인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왼쪽에 있는 노동 수입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 순간에 내가 선택이라는 걸 해서 5년 뒤에 내가 똑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 스스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책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책이라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분면을 바꾸는 것은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과는 다르다. 이 사분면을 바꾸는 것은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핵심적인 면모를 바꾸는 거다.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과 같다라는. 네, 내가 그냥 어떤 회사를 가야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다른 사람들보다 손쉽게 해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두려워한다고 하죠. 네. 이 선택이라는 걸 변화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분면을 바꾼다는 것은 대개 인생의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아주 큰 경험이라고 하죠.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처럼. 저 또한 제가 기존에 일해왔던 방식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걸 택했지만 그 안에서 분면을 이동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성장을 하고 제 스스로를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 신무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냥 유학 갔다 와서 좋은 스펙으로 직장 생활을 해서 그냥 잘 나가는 직장인의 삶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지, 회사에서 퇴사할 시점이 되어서 내 수입이 끊겼을 때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꾸려나가지라는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삶,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언제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제가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룩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당신이 지금까지도 당신의 몸과 시간을 써서 수입을 일으키는 그 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억이든 당신의 시간과 몸을 써서 벌어들인 수입이라고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자유는 공짜일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내가 환경을 컨트롤하는 삶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환경 정리라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14년 했었고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유학까지 갔다 왔었고 한순간에 그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결단이라는 게 섰었을 때 내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결단이 섰을 때 과감하게 제 업계를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년도 10월 달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 업계를 떠났는데 글로벌한 회사였고 사표를 던지면서 저희 한국 지사에 이 메일을 뿌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분야에서 15년이 가까운 커리어를 정리하는 이 순간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해진 환경에 내 자신을 맞추는 삶이 아닌 이 넓은 세상에 나 자신을 더욱더 표출하고 일, 가족, 건강, 배움, 정신, 문화 등 모든 삶의 요소들이 골고루 융화되는 인생의 주인공다운 삶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직장인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전문 직종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환경에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리더로서 나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행동이란 걸 해야 된다라는 거, 환경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몰아쳐서 지속적으로 내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생각만 한다는 건 망상이고요. 행동을 하지 않은 희망, 결국에는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전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결단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내 자리는 내가 만든다. 제 와이프가 먼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제 와이프가 전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투잡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야 신무한, 너라는 사람은 네가 멋지게 네 업을 떠나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걸 택했으면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냥 평범한 남편 사업자가 아니고 와이프가 전업을 먼저 해서 모든 걸 가꿔놨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냥 숟가락 얹히는 그런 남편 사업자가 아니고 남편이 전업을 함으로써 더 견고하게, 더 빠르게, 더 멋지게 성장하는 모범적인 부부가 돼야 된다. 하나일 때 100을 했다라고 하면 둘일 때 300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멋진 부부 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건 전업 전과 전업 후에 저의 다름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전업 전에 투잡을 할 때도 전업자와 같은 투잡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급이 높았고 팀장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서 모든 시스템에도 플러그인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는 30%의 사업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전업을 하는구나. 아, 이래서 전업한 사람들이 더욱더 큰 성장, 퀀텀 점프를 하는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 내가 투잡을 3년 그 이상을 했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전업을 했다라고 하면 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시스템에 올인하자. 내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내가 이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 편승을 한다라고 했으면 내 스스로를 철저하게 편승을 시켜서 이 시스템을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yes, 무조건 예스맨이 되자. 나로부터 나의 스폰서 사장님들, 나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해 주신 멘토들이 나에게 강의를 요청을 하신다거나 무엇인가 미션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아, 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해보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위대한 트윈즈라는 그룹에서 나에게 사업 세미나 요청이 왔을 때, 아, 저 아직 바빠서, 아, 전 시간이 이래서가 아니고 무조건 예스,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나로부터의 시스템이 또 해내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절도 당해보고 또 리크루팅을 성사를 시켜보기도 하고 제품을 유통시켜 보기도 하고, 네, 사람과 연이 끊어져 보기도 하고, 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 와이프와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거. 네, 와이프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나보다 소극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와이프와 나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다. 와이프가 또 와이프만의 장점이 있고, 와이프가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하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구나. 와이프가 여자이지만 또 남자인 내 입장에서 배우는 게 이렇게 많구나 라는 이런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라는 걸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작년 한 해 뉴스킨 코리아에서 또 좋은 기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뉴페스타라는 또 큰 행사에서 또 저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었고, 작년 한 해 2020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한 많이 한 사업자들 중에 탑3 안에 또 저희 부부가 선정이 되면서 또 미국 본사와 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미래의 삶을 지속적으로 상상을 했고 시크릿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뉴스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뉴스킨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왼쪽 분면에서 오른쪽 분면으로 내 스스로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그거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거에 걸맞는 내 미래의 삶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상을 지금까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것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경제 청사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언제나 자신이 지닌 청사진을 현실로 입증하게 되어 있다. 연봉 10만 달러의 청사진을 가졌다면 사업이 꼭 그만큼 잘 될 것이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상을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들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 속에서 끝내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삶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라는 사람에게 이 뉴스킨이라는 이 기회가 주는 가치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치 중에 첫 번째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라고 하면 제 스스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면 이동할 수 있었던 기회. 어찌 보면 그냥 한 직장에서 한 업에 내 스스로를 맞춰서 그냥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저 스스로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내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첫 번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면 이동을 하면서 업을 택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사업을 택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더욱더 견고하게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성공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 명확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전에는 나의 상상력이 그냥 직장 속에서의 신무한, 한 업계 속의 신무한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 이상을 떠나서 나라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처럼 정말 멋진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저는 인생 멘토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롤모델 정도는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처럼 회사 생활하면 회사 생활 잘하겠구나. 아, 저 사람처럼 내가 진급을 빨리 하면은 돈 좀 많이 벌겠구나. 근데 멘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에게 정말 인생 멘토와 같은 분들을 만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또 사업을 전달해 주신 차지혜 사장님을 통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본인의 꿈을 만들어 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정말 많은 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영 정한 사장님, 이재영, 곽정한 사장님을 통해서 정말 헌신적인 리더는 이 모습이구나. 진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각자 싱글에서 시작했지만 이 뉴스킨 비즈니스로 결혼이란 걸 했고, 이 결혼을 함으로써 더 멋진 아버지의 모습, 더 멋진 어머니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저희 부부의 또 비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또 임지선 사장님, 이은성 사장님, 저랑 동갑내기 사장님이시지만 진짜 여자가 저렇게 빨리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뉴스킨에서 최초로 싱글 여성으로서 최단기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화를 해냈다라는 거, 분면 이동을 하면서 여자 혼자서 저렇게 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제가 소통을 할 수 있고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 감히 제가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좋은 분들과 알게 될 그런 기회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긴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함께 멋지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같이 인생을 꿈꿔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와이프와 그냥 결혼을 해서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그런 남녀가 아니고 각자 다른 데서 일하다가 잠만 같이 자는 그냥 엄마 아빠, 그러고 아이를 낳고 그냥 그런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면서 생각을 맞춰나가고 가치를 키워나가고 인생의 한 방향을 그리면서 정말 멋진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년 만에 생긴 저희 딸아이한테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아이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점 따서 좋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지 성공하는 삶이야 라는 게 아니고, 너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너 스스로를 믿고 그 꿈을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네 인생을 만들어 가라라는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뉴스킨으로부터 느끼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걸 원하는지,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진짜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진짜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그걸 원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를 도와서 내가 그렇게 먼저 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조력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 뉴스킨으로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영상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